반갑습니다. 오늘은 2단원 1 우리나라 경제체제의 특징, 가계와 기업이 만나는 시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92에서 94쪽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기업의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첫 번째,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파악해야 되고요. 두 번째, 다양한 신상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생산 비용을 줄이고요. 네 번째, 효과적인 광고와 판매 전략 등을 구사해서 기업에서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될까요? 저비용으로 고이윤, 그러니까 높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갖는 사회적 책임은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했었죠? 첫 번째, 소비자에게 안전한 상품을 제공하고요. 두 번째, 사회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기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지구 환경을 지키고 보호해야 해요. 그렇다면 이렇게 기업은 합리적 선택을 통해서 이윤을 극대화하고 사회의 도덕적, 윤리적 책임도 지면서 사회 발전을 위해서 환경적 도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에 필요한 도움 등을 제공한다라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 공부할 문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번 시간에는요. 시장의 의미를 알아보고요. 또 두 번째, 다양한 시장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다음 중에서 시장을 모두 골라보세요. 여기서 시장은 무엇이죠? 그렇죠. 시장은 모두 다 맞습니다. 재래시장도 당연히 우리 전통시장도 시장이고요. 우리가 학교 오기 전에 준비물 사는 문구점, 그 다음에 머리하러 가는 미용실, 그리고 아파서 가는 병원, 또 홈플러스, 이마트 등의 대형마트, 그 다음에 백화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시장에 속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시장이란 시장은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겠죠. 뭐 수산물, 그릇, 신발, 옷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사고 파는 곳이 단순히 시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맞지만 물건뿐만 아니라 서비스도 팔아요. 예를 들어서 미용실 같은 데서 우리가 헤어, 머리에 대한 머리카락에 대한 서비스를 받죠. 돈을 주고 그런 것도 시장에 속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러분? 필요한 것을 사고자 하는 가게와 생산한 것을 팔려고 하는 기업이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든 곳이 시장입니다. 물건뿐 아니라 서비스도 속한다고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가게와 기업이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큰 시장 의미의 시장은 많은 가게들이 모여있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사고 파는 곳이라면 어디든 시장이라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예전에는 시장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 필요한 물건을 스스로 만들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자급자족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필요한 물건들을 서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들을 물물교환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내 도끼와 바꿉시다. 도끼를 돼지하고 이거하고 바꿀까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필요한 물건들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물물교환이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서로 일정한 장소와 시간의 약속에서 교환하다 보니 생긴 것이 시장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골의 5일장 이런 거 들어봤어요? 시골에는 시장이 늘 이렇게 열려 있진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5일마다 여는 시장을 5일장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매월 5일, 10일 이렇게 엽시다. 이렇게 일정한 장소와 시간에 약속해서 생긴 것이 시장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시장의 형태는 우리가 생각하는 물건을 서로 사고 파는 곳이다 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이 모여져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어떤 형태의 다양한 시장들이 지금 존재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물건을 거래하는 시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판매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 물건을 거래하고 있죠. 이런 시장을 우리가 이제 전통시장, 대형 할인점 이런 곳에서는 직접 만나서 물건을 사고 팝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판매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지 않아도 물건을 거래할 수 있는 텔레비전 홈쇼핑이라든지 인터넷 쇼핑 등을 많이 활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기업들은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쓰는 11번가, 그 다음에 이베이 코리아, 쿠팡 이런 것들 여러분들 들어봤죠? 이렇게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나 배송 서비스 등을 통해서 기업들은 더 많은 이윤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쇼핑이나 대형 할인점의 성장으로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은 점점 힘들어가겠죠. 그래서 어떻게 방법을 냈죠? 온라인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이라고 여러분들 얼마 전에 받은 상품권 있죠. 그런 것 등의 할인 혜택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은 10만원어치 사면 항상 항시 5% 정도 할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95,000원을 주면 10만원어치 온누리 상품권을 사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요. 전통시장에서. 또는 명절 때가 되면 10%까지 할인을 해줘요. 그래서 9만원을 주면 10만원짜리 온누리 상품권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내었죠.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물건을 사고 파는 눈에 보이는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것을 사고 파는 시장도 있답니다. 그렇다면 유령시장일까요? 아니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인력시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력을 사고 파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 임시 일용직 자리도 많이 줄어든 가운데 한 인력사무소에서 노동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죠. 이렇게 기다렸다가 하루 일당이 얼마고 누구누구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분들을 모셔가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요. 하루 동안. 이런 것들을 인력시장이라고 합니다. 노동력을 사고 파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주식시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주식이란 회사의 주인임을 나타내는 증서이기도 하고 주식회사의 자본을 나타내는 단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어떤 대기업들, 예를 들어 삼성 같은 경우에도 삼성에 대한 주식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삼성 주식을 우리가 누구나 사고 팔 수 있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외환시장인데요. 다른 나라의 돈을 사고 파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여행을 가려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 여행 갈 때는 우리 돈을 뭘로 바꿔 가야 하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돈을 사고 파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여행을 간다 그러면 무슨 돈으로 바꿔야 되죠? 미국 달러로 바꿔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환율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1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뭐 1115원이다. 지금 환율로는.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1달러를 바꾸려면 1115원을 외환시장에서 주고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나라의 돈을 사고 파는 것을 외환시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집이나 땅을 매매하고 사고 파는 것, 이런 것을 부동산 시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는 우리 동네에서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부동산이라고 간판을 내걸고 우리가 여기서 집도 계약하고 그 다음에 땅도 계약해서 사고 팔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 4가지 또 알아봤네요. 첫 번째 뭐였죠? 인력시장. 두 번째 주식시장. 세 번째 외환시장. 네 번째 부동산시장. 그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학습까지는요. 선생님이 5월 31일 날 월요일 날 학교 때 안내한 것처럼 첫 번째 시장의 의미는 무엇인지 문제와 답을 적어 오시고요. 2번 가게와 기업이 만나는 다양한 시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첫 번째 물건을 거래하는 시장과 두 번째 만질 수 없는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 방금 배웠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또 문제를 만들어서 정리해 오시고요. 세 번째는요. 자신의 집에 이전에 산 물건 중 어떤 형태의 시장에서 샀는지 브랜드, 그 물건을 만든 기업은 어디인지 왜 그 시장에서 샀는지 조사해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